네,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종성의 시사유감 19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유감 19회차에서는 역시나 한 주간에 있었던 시사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진짜 여론,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달린 댓글, 그리고 SNS를 통한 국민들의 이제 멘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제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한 주를 뭐 이제 뜨겁게 달궜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해서 또 이번에 또 그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가 7월 9일,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내일이랑 모레죠. 예, 그 부산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예, 그런 소식, 그리고 그 홍대에서 그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홍대 청소 노동자 분들에게 홍대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아주 치졸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과 고엽제 이런 내용 가지고서 오늘 시사유감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내용인데요. 네, 뭐 다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엊그제인가요? 네, 엊그제 밤에 그 법원에서, 그 남아프리카의 법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이제 유치되었다는 이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기뻐하고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들 쭉 내보냈어요. 내보내면서 또 기성 언론, 그 메이저 언론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싹기, 이런 또 이 보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기본은 뭐 저도 잘 됐다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실제 또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이명박의 숟가락, 다 된 밥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서 자기 치적 쌓기에 열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레임덕을 이걸로 돌파해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국민들 반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 확정될 때 이제 호프집에 있었는데요. 이 호프집에서 뭐 다들 관심을 갖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저는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데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뭐 똑같은 이제 시기긴 한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쭉 나오면서 언론에 또 묻힌 사안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보도가 되지 못한.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한진중공업이라든가, 그리고 대전에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날 또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가지고 11명의 이 전국 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1곳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중에 이제 세 분은 긴급 체포가 됐고, 두 분은 풀려났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 분은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언론에 타지 못했죠. 네. 그래서 뭐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실정을 또 그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소식 보시겠습니다. 멘션인데요. 네. 화면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트윗에 올라온 멘션입니다. 이분도 저랑 뭐 비슷한 분이신 것 같아요. 호프집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호프집 옆 테이블에서 평창 확정을 TV로 본 뒤 자리 털고 일어나 계산하며 나가는 아저씨. 평창이 이명박이 때문에 된 건 아니고, 그래, 이젠 사람들도 다 안다. 뭐가 쇼고 뭐가 진정성인지, 어떤 놈이 뒤늦게 숟가락 얹었는지,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리희인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트윗 멘션인데, 누가 그 잘못한 건지, 과연 진정성이 뭔지, 이런 이야기들 국민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멘션이고요. 네, 두 번째 멘션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화면 잡아 주시죠. 네, 요거 좀 또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네, 태수님께서 올려주신 멘션인데, 이런 일이 있었더랬죠. 이명박 평창올림픽 포기하고 일본 올림픽 유치 전적으로 지원. 네, 09년도 기사입니다. 평창 유치는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번 일로 이명박 찬양자들 나오는 거 보니 제 배알이 꼬여가지고, 요게 2009년 6월 30일 날 이제 떴던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아수다로 일본 총리한테 그 2016년 하계 올림픽 일본 유치 협조를 약속했다는 사실이 이제 언론에 대서특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컷뉴스 기사인데, 요 클릭하시면 노컷뉴스 기사로 가는데, 2016년에 이제 일본이 올림픽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동대륙 간 가까운 대륙, 동아시아 대륙에서 다른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건 이제 사실상 좀 그 어려운 이제 국제사회 관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평창이 지금 이번 3번 도전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근데 이명박 그 대통령이 이때 평창 올림픽보다는 이제 일본 그 하계 올림픽 유치에 힘을 실겠다고 발언을 한 거죠. 물론 이제 평창 올림픽 유치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 얘기 자체는 이제 평창 올림픽보다는 일본에서의 하계 올림픽 유치에 그 힘을 쏟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이제 사실 보였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논평도 내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뭐 이분 고향이 어느 나라신지는 다 아시죠?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뭔지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 평창 또 되자마자, 야,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다, 감동적이다,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과거 기사를 또 우리 네티즌 분들께서 요렇게 좀 찾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멘션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멘션 보시겠습니다. 네, 그 송여우님께서 올려주신 멘션인데요. 자, 동계올림픽 유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잔치상에 재 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동계올림픽이 열릴 만큼 나라의 수준이 성숙하고 격이 높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도청, 도청 이제 이 민주당 그 의원실 도청한 얘기죠. 뭐 오늘 압수수색 된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 유치했다고 선진국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멘션 남겨주셨어요. 축하하지만 나라의 수준이 도대체 이 올림픽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할 만큼 수준이 높은지 우리가 지금 잘 돌아봐야 되지 않냐, 재고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좀 쓴소리를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네. 뭐 또 이런 트윗 말고도요. 실제로 이 이제 이 뭡니까?
평창 올림픽이 실제 한국 경제 도움이라든가 발전에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대인 그 김강수 경제연구소 부소장께서 부소장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트윗을 또 이제 모아가지고 쭉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요 한 편을 쭉 모아봤더니 거의 뭐 논평 수준의 이런 글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위키트리에 이제 뜬 건데요. 자, 선대인 평창 올림픽 환영 않는 이유, 이분입니다. 그 김강수 경제연구소 부소장님이에요. 그래서 네티즌들 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네. 첫 번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감격하는 많은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환영 안 합니다. 대중 스포츠에 대한 예산 지원은 쥐꼬리만한 가운데 환경을 파괴하고 토건 사업 먹여 살리는 방식으로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가 저는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 이제 꼬집었고요. 대한민국 스포츠 대중 사업에 대한 이제 실태와 그리고 이제 예산 지원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이러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동계올림픽 개최 국가보다 많은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 평창 올림픽은 가뜩이나 막대한 공공부채를 쌓아놓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는 반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끝나지 않는 단발성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세 번째, 어이구, 광고창이 뜨네요.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한국은 개발연대 시절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행사 유치 등을 통한 한방 신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망도 그런 환상이 빚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방으로 나아질 거라는 신화는 말 그대로 환상입니다. 네 번째, 언론에서 보도하듯 10년 내 국제대회 그랜드슬램 이뤄낸 최초의 국가라는 표현, 월드컵,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이번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대구에서 또 열리죠. 이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초 국가라는 표현의 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대중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원에는 인색한 나라가 목숨 걸다시피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에 나서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느냐.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잘 따는 효자 스포츠들 다 비인기 종목들이고 많은 지원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뭐 핸드볼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네. 그런 이제 이야기고, 여기 또 보면은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들먹이는데 월드컵도 개최하고 육상 부산 인천 아시안 게임 그랑프리 대회도 유치했는데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진 것처럼 포장됐지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좋아졌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말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겨울 스포츠 저변이었고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경제 효과가 최대 3조 원이었는데 20조, 60조 원의 경제 효과가 난다는 근거는 뭐냐. 이런 이제 얘기들. 그래서 예산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이제 평창에서 열리는 이 동계 올림픽이 과연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그리고 대한민국 수준, 지금 재정 규모와 이런 조건에서 과연 이것들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또 이제 스포츠에 대한, 대중 스포츠에 대한 이제 그 대한민국의 실제 투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이제 이렇게 좀 써 주셨어요.
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뭐 문제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이 평창 올림픽의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뭐 말들이 이제 뭐 쭉 제가 보기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대인 부소장의 요 내용 한번 같이 보셨고요. 또 다음 내용인데, 자, 요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독설님께서 올린 글을 그 뉴요커님이 이제 그 리트윗 해주셨는데요. 그 독설님께서 G20 정상회의 경제 효과 450조 가져간 범인을 찾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못 잡으면 평창 동계올림픽 경제 효과도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 G20 하고서 나라 경제 산다 어쩐다 난리를 쳤는데 과연 그 경제 효과 국민에게 왔는지, 그 거짓말한 범인 찾는다는 얘기죠. 그 범인이 누군지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리트윗 멘션 재밌죠. 손님 와서 양주 팔아줄 줄 알았는데 꼴랑 맥주 한 병 먹고 간 걸. 양주 팔아줄 줄 알고 서비스 주고 난리 난 겁니다. 다 깔아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비싼 안주 다 먹고 맥주 한 병 먹고 갔습니다. 뭐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언론에서 너무 과대표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비판적인 좀 입장을 내준 멘션이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 국민들 또 열받게 하는 이런 발언도 했어요. 또 이 청와대 관료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밝은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호를 파이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는 파이어리. 역시나 그 밑에 있는 분들 이 파이어리 따라서 또 분노케 한 멘션이다. 민동석 이제 이 차관의 발언인데요. 자, 올림픽이 못마땅하면 그 한국민 아니다라는 이제 발언을 이제 쭉 했죠. 그랬더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이찬진 씨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 이런 이제 반박글을 올렸고, 이 트윗에서는 이 두 분이 이제 계속해서 설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민동석 차관이 결국은 네티즌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트위터리언들이 막 이제 이 논쟁에 같이 이제 껴서 멘션도 날리고 이제 이러니까 결국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정리했다는 이런 이제 얘기고요. 또 요거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 그리고 자, 누가 2018년 평창을 못마땅해 하는지 이번 기회에 잘 봐두세요. 그래서 이제 RT 걸어주셨죠. 민동석 차관이 국민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하는지 이번 기회에 잘 봐주세요. 요런 이제 또 그 RT 멘션 독설님께서 올려주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박세범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안 기쁘다는 국민에게 함께 기뻐하자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국민열애 시켜버리는 것이 오만한 이 공직자의 화법이다. 그죠? 아까 이제 요 비과서 올렸죠. 이걸 못마땅하면 국민이 아니죠. 대한민국 화이팅 이제 했는데, 요 DS 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민동석 차관 트윗 아이디인 것 같은데요. 안 기쁘다는 국민에게 이 기뻐하자 권유하자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국민열애 시켜버리는 것이 이 오만한 공직자의 화법. 일명 그 열애 드립이라고 하죠. 뭐 그런
열애 드립에 대해서 이제 그 트위터에서 뭐 한참 돌았는데 이 또 민동석 이 차관 때문에 국민들이 또 이제 상당히 열이 좀 많이 받았던 요런 멘션까지 네,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개해 드렸고 하나 더 있군요. 네. 하나 더는 자, 요 멘션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자, 그 이제 민 차관의 이제 발언 이후에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와 동시에 난 국적을 상실했다. 이런 멘션을 액트워크님, 네, 하늘걷기님께서 이렇게 좀 올려주셨습니다. 네, 워낙 이제 또 평창 얘기가 많이 돼가지고 좀 많은 멘션들이 많은 국민들의 멘션들이 네, 쭉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이 좀 잠겨가지고 방송하는데 좀 기침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창 관련한 그 멘션들 쭉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어떤 분이 시사만평을 쭉 모아가지고 올려주셨는데 평창 관련해서 또 흥미롭습니다. 자, 평창 이전, 평창 이후, 자, 삽, 숟가락, 네, 이런 또 네, 재밌는 만평 신문들에서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만평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다 모아놓은 거군요. 네. 자, 네. 여기서 다는 말고요. 네. 자, 예스 평창 했더니 이명박 각하께서 실력 발휘라며. 네. 요런 이제 이것도 있고. 그리고 경기신문에는 평창 2018. 네. 꿈은 이루어졌다. 네. 토건족, 투기 세력. 네. 과연 누구에게 이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이제 비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그 선대인 부소장도 이제 지적한 문제인데, 자, 지금 이 국민들은 사실은 기름물가 전세 민심 폭발로 이러고 있는데 이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이라는 진정제를 꽂아놓고 약효가 얼마나 갈 거냐, 이런 또 이 그림을 요런 이제 만평 요런 것도 이제 있었습니다. 네. 자, 경향신문에도 뭐 실렸습니다. 감격, 눈물 되는 일 없어야 된다. 우려가 이제 지금부터 벌써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채, 투기, 유지관리비, 환경 생태 파괴, 이게 역대 올림픽 개최지들이 이제 겪었던 문제들, 이런 거고, 장돌이 요것도 좀 의미심장해요. 88 올림픽 때, 네, 뭐 잘 아시는 분입니다. 돈 없다고 자꾸 하시는데 돈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죠. 벌금 안 내시고 있는 분. 88 올림픽 덕보신 분입니다. 대머리 하신 그분. 왜 감옥에 계셔야 되는데 참 그래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때, 야, 자, 누가 덕을 보고 있는지. 네, 이명박 대통령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모습. 네, 자, 예나 지금이나 힘들어도 네, 소주잔 기울이고. 자, 3S가 있다. 네, 3S가 네, 뭔지 아시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는 스포츠 스크린 소주라고 나와 있는데, 그 뭐죠? 전두환 노태우 이 시절에 이제 88 올림픽 그 유치하면서, 네, 그 당시 이제 80년대 국민들의 눈을 이제 돌리려고 섹스 스포츠 스크린이죠. 영화와 스포츠, 그리고 이제 그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네, 아무튼 자극적인 그런 포르노물,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좀 멀게 했던, 요 정도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좀 요런 지금 우려들이 이제 국민들 안에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또 나오고 있는 또 여론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실제 지금 언론에서 너무 지금 대통령의 치적 쌓기, 그리고 평창의 긍정적 면만 그 쭉 보도가 되고 있죠. 모 방송 그 뉴스에서는 30분 정도 평창 특집으로 이제 할애를 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지금 국민들 고통받고 있는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체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권 방송을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권 방송은 그런 실제 국민들의 이제 소식,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주시면 저희들은 정말 이 서민들의 진짜 목소리, 서민들이 바라는 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적극 보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도움 주실 거죠? 네,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식을, 그 평창 올림픽 관련한 소식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봤던 좀 재밌는 멘션이 있나 한번 볼까요? 트윗에 뭐가 있나? 아, 이런 거 있었네요. 참 이분도 국격 얘기하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요 사진 보셨나요? 네, 태극기 또 거꾸로 드셨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유치되고서. 네, 이게 참 창피해 죽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누리꾼 중에서는 잠깐만, 이 광고창을 일단 닫고 좀 키우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를 가장한 의도적 행동. 무엇이 우선인 줄을 모른다. 쥐그림이 아니어서 신경 안 쓰나. 네, 이런 거 이제 올랐는데요. 이 태극기를 거꾸로 또 들고서 대체 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국경 얘기합니다. 나라 국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거 이제 있었고요. 네, 이 정도 보시면은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이거 좀 선명한 사진 있네요. 위대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관료님들과 관료님들의 국기개양법이라는, 보시면 됩니다. 조금 축소해 볼게요. 잘 보이시죠? 네, 이 가운데 버젓이, 이게 이 모양이 맞나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건가요? 맞죠? 저 대한민국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고 또 사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관료님들과 국기개양법. 네,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국경 얘기합니다. 나라 국기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요런 이제 얘기 있었고, 제 트윗 멘션 중에는 요런 것도 있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온 국민이 크게 관심 갖는 것 같이 한진중공업 크레인 고공에서 고생하는 김진숙님에게도 똑같은 관심이 있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하통일님께서 올려진 멘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트윗도 해주시고 했는데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만큼 저희가 또 관심 가져야 되는 우리들의 이야기. 네. 그리고 요거는 아무래도 평창 소식이 많네요.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이제 최저다, 뭐 이런 이제 멘션도 있었고. 네, 일단 좀 한 이 정도, 오늘 이제 평창 관련한 트윗 멘션과 그리고 많이 멘션을 통한 좀 국민들 반향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창 뭐 올림픽 저희들이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요렇게 언론에서 좀 평창 올림픽을
떠드는 사이 또 이 저희들이 그 눈을 돌려야 될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들 계속해서 또 저희들이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또 트치님의 이야기입니다. EMB18NOMA님. 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EMB18NOMA님. 네. 이게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보실까요? 예. 대통령 욕설 트위터 계정 노출 방송사의 권고에서 방통위가 글씨가 작네요. 방통위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명박산성으로 국민들의 입까지 통제하려고 한다. 예. 그래서 그 대통령 욕설 트위터 계정 뭐 혹자들은 이렇게 읽으시던데 이 MB18로마. 예. 근데 제가 보기 그렇게 읽을 게 아니거든요. EMB18NOMA 이렇게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트윗 계정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MB18NOMA. 이분 트윗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딨지? 여기 있다. 잠시만요. 여러분 좀 요분이랑 팔로우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팔로우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분 조사도 지금 받고 계십니다. 예. 아이디는 이겁니다. 네. EMB18NOMA. 네. 그냥 읽으시면 되죠. 이게 왜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 조사도 받으셨는데요. 며칠 전에 담당 형사에게 명함 주시고 오셨대요. 명함 보여드릴까요? 자, 명함을 공개합니다. 자, MB아웃 명가교 대변인 임영박입니다. 네. 쥐잡으러 왔소이다. 경기도 일산거주. 취미 쥐잡기, 쥐 때려잡기 평범한 회사원. 참취 죄송합니다. 참치의 킬러. 아이폰 사용하다 맥북 쓰게 되고 결국 아이패드까지 사게 됨. 자, 이분 뭐 대단하십니다. 트위터 EMB18NOMA, 페이스북 계정도 EMB18NOMA, 유튜브도 EMB18NOMA, 블로그도 EMB18NOMA이시고요. 이메일도 근데 제외하고 모두 방통위로부터 불법 유해로 이제 접속 차단 당하신 분 저번 주에도 소개해 드렸죠.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트위터 계정이 언론에 이제 노출됐다고 SBS랑 어디였죠?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이 대통령 그 욕설이다 이게 나갔다고 방송사에 이제 권고 조치를 내렸다는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소식을 제가 또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요 EMB18NOMA님과 팔로우 좀 많이 맺어주시면 좋은 소식 종종 올리시더라고요. 예, 좋은 소식 종종 올리시니까 저희랑 이제 상당히 가까우신 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아주 좀 내용적으로 유사하고 이런 분이니까요. 예, 좀 같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갑자기 제 트윗 보다가 하나 또 재밌는 그림 하나 떠가지고 아까 이건 평창 소식인데요. 네. 이제 유명한 드립 하나 생길 거다. 이래서 내가 올림픽을 유치해봐서 아는데 이분 네, 죄송합니다. 이분 얼굴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진심으로 사과드리지만 어쨌든 웃자고 하는 거니까요. 네, 네티즌 분들이 올려주신 거예요. 유명한 드립 생긴다고. 네. 그랬더니 우리 연아양 그걸 믿는 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 또 올려주신 내용이 있었네요. 네. 트윗 노출 방송사고 얘기하다 또 중간에 잠깐 빠져갖고 죄송합니다.
제 트윗 보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그리고 요분 말고도 또 이 권고 조치 당하신 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봤는데, 여기 이런 거 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자,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닥치는 수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MBC 100호 나온 걸 난 줄 알고 MB28NOM 님까지 차단했다. 네. 여기서 결론. MB가 들어가면 문제다. 예. 이런 이제 뭐 이제 요 멘션도 또 올랐네요. 예. 그래서 지금 MB28NOM 님도 지금 또 차단이 됐나 봐요.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MB 들어간 아이디는 좀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닉은. 네. 제가 보니까 이 유사한 종의 닉들이 저번 주에도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이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EMB, JOGAT, NA, NOMA. 그죠? 네. 네, 그쵸? 뭐 차마 제 입으로는 못 하겠고요. 네, EMB, JOGAT, NOMA. 예. 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요런 것도 이제 생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또 이 국민들이 이 분노해가지고 유사한 닉들을 많이 이제 세워주시고 뭐 요런 저한테 멘션 주신 분도 아까 있었어요. 네. 자, 보실래요? 자, 요 계정 EMB18NOMA, MB28NOM 이런 거 하면 MBC 풋 이런 아디도 걸리려나? 네. MBC 풋. 네. 이것도 풋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뭘 뜻하는지. 이것도 괜히 또 따로 읽으면 이상한 표현 된다고 또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자꾸 글을 보니까 자꾸 그분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MBC 8시 뉴스 있잖아요. MBC 하고 8 숫자 넣고 NEWS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또 차단되는 겁니까? 그죠? 뭐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저는 조만간 그 MBC 요새 주말이 8시에 하죠. MBC 8시 뉴스도 방통위에서 권고 조치 내려가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좀 말도 안 되는 소식 전해드렸고 이거 또 재밌는 거 아까 명가고 대변인님 다 팔로우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후원 통장 개설하신 것 같아요.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자,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예금 주는 임영박입니다. 저는 매일 18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18원씩 매일 저축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네. 임영박님. 네. 이렇게 해서 신한은행 통장 만드신 이런 사진도 좀 올려주셨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국민들의 이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 뭐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왜 그걸 의도를 가지고 보시는 걸까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소식들
보니까 그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방통위 앞에서 EMB18NOMA님이 이제 조사를 받고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규탄하는 이제 그 기자회견 이런 것도 좀 열었다고.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문용식 그 민주당 유비쿼터스 위원장, 요런 좀 말도 안 되는 일들, 또 하나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죠. 자기들이 캥기니까 이러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 소식은 이제 그 여러분들 이번 주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국민들이 이제 많은 관심, 뭐 트위터리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식인데요. 저번 주에 이제 물과 전기가 끊긴 85호 크레인,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권력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 그리고 사측의 이제 비열함, 국회에서 또 열렸던 토론회, 기자회견, 뭐 이런 것들 쭉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지금 한진중공업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저희도 지금 한 4주 정도 됐나요? 한진중공업 소식 얘기를 지금 한 4주, 5주째 전하고 있는데요. 빨리 좀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진중공업 소식 보시죠. 이정희 의원이 멘션 올렸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공권력이 계속해서 이 투입되려는 상황에서 그 김진숙 지도위원이 85 크레인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공권력 투입하고 하면 뛰어내릴 수밖에 없다. 올라오면서 그 이제 한진에서 그 열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두 분의 열사분들이 계신데 그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라오시면서는 그죠. 한진중공업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야 된다라는 요구를 가지고 올라오신 건데 이런 정당한 요구를 막고 공권력으로 짓밟으려고 한다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앞서간 열사들이 돌아가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부채의식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가 택할 수 있는 거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올렸습니다. 1차 희망버스 간 날 김진숙님은 제가 생사의 경계를 오갈 때마다 천수보살의 손으로 받쳐주신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가 오늘 오전 뛰어내리려고 했다. 여러분께서 받쳐주세요. 제발. 이런 좀 절절한 이야기를 남기셨고 아마 정권에서는 지금 이 희망버스가 지금 뭐 엄청 100대 넘게 내려가죠. 이번 주말에 제가 아는 지인들도 이제 지금 부산으로 지금 가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요 전에 이제 어떻게든 일을 타결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지금 김진숙 지도위원님께서 떨어지는 지도위원이 떨어지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래서 무리한 공권력과 물리력, 대화와 협상이 아닌 공권력과 물리력을 투입하는 거는 상당히 극단적인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게 이 몰려있는 한진 노동자들의 삶도 아니겠습니까? 대화와 협상으로 이 한진 사측이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트위터리언님들 그렇고 저희 주권방송 애청자분들도 그렇고 이 한진 문제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 격려,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이 또 그렇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김진숙 지도가 올린 건데 RT를 해주셨죠. 오늘 신문 기사에
한진중 영도조선소가 6척이나 수주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떴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정리하고 철회해야 되는 걸 아니냐. 조나모 사장 뭐하냐.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업 철회 열흘 만에 6척이나 수주를 했는데, 네, 회사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지금 정리하고 노동자들을 자르려고 하는데, 이거를 일부러 지금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조남호 회장 당신 뭐 해야 하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당신이 얘기한 근거 자체가 없는 거죠. 근거 자체가 미약한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거 말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정말 일하고 싶다라는 그들의 바램이 이뤄질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요. 정말 이 만에 하나 정말 큰일 절대 나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꼭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그러실 거죠? 네, 우리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희망버스 타고 많이 내려가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진버스 관련해서 제가 멘션이 뭐가 있는지 한번 또 볼게요. 네,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전화 인터뷰 했던 분인데, 그 한진 가족 대책위의 도경정 DO12779, 여기도 트윗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권방송이랑 2주 전에 이제 전화 인터뷰 했었죠. 협력업체 동지들에게 희망버스 분들이 준비해주신 양말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희망을 그분들에게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대위 새벽 잠자고 왔어요. 아자 아자 아자.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양말 사진 한번 보실까요? 크기가 너무 크네요. 잠깐 좀. 네, 참 의미심장한 문구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예, 그죠?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우리 국민들의 작은 관심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이런 문구, 다들 뭐 기억해야 될 문구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진이 있는데, 네, 보실까요? 아이고, 이게 좀 거꾸로 돼서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해주시고 봐주세요. 이윤보다 인간을 정리하고 철회하라. 그리고 옆에는 절망을 넘어 승리로 한진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요런 이제 지지 응원하고 계신 분들의 모습까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이분들 뭐 한진중공업 문제가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주권방송 애청자분들은 관심 가져 주셔야 합니다. 예,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진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뭐 시사 이슈가 뭐 한두 개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이 방송을 이제 1시간으로 편성하는 게 이게 맞나 요새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고 있고요. 뭐 요번 소식은 이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홍익대 관련한 멘션 좀 보시겠습니다. 홍대가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한테 이제 3억 8천인가요? 2억 8천인가요? 이제 2억 8천인 것 같죠? 2억 8천을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진짜 비열한 놈들이죠. 근데 김여진 씨가 트위터 올려주신 거예요. 정말 이 홍대가 청소 노동자에게 청구한 청구 내역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교직원들의 밥값, 커피값까지 청구를 했다고 해요.
이거 청구를 한 거 자체가 이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밥값, 커피값, 이거까지 하는 참 미칠 노릇입니다. 미칠 노릇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정말 홍대가 청소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이 청구 내역이 부끄럽다. 이런 이제 그 멘션 올려줬고, 그 또 이제 한겨울에 김여진 씨가 이제 이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 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운 거, 이런 거를 저 외국인 친구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 얘기는 창피해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좀 요런 글 남겨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항의하는 집회 이제 이런데 갔는데, 그 김여진 씨가 또 바로 달려가셨어요. 달려가셔가지고 그 학교 측이 이제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 기간에 대체 인력 임금, 교직원, 특별 근무 수당, 식대 등까지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이 분노를 이제 폭발시켰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요 사진 좀 잡아 주실까요? 네. 우리 김여진 씨 발언 이쪽에서 하고 계시죠? 비 오는 가운데도 우산 쓰시고 참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분이에요. 이렇게 집회장 가셔가지고 이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이 싸움 이제 하고 있는 글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제가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댓글 많이 달릴 수밖에 없겠죠. 무려 1478개나 달렸습니다. 홍대 학생들 다 벙어리야. 홍대 학생들 나서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홍익대학교 학생들도 지성인이라면 말을 해야 된다. 남의 일이 아니다. 나서라, 이런 얘기. 침묵하는 90%의 쓰레기보다는 행동하는 한 인간이 이 사회를 훨씬 건강하게 만든다. 김여진 씨 화이팅. 자, 한쪽에선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축제 분위기고 한쪽에선 커피값까지 청소하시는 아주머님들께 청구하는 이상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누구를 위한 거죠? 솔직히 재벌들과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요?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로 나눠 가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이제 이런 글들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안타까운 일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홍익대 측이 홍익대 동문들을 지금 이제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익대가 또 그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닌데, 또 이 양심적이고 또 이 민주적인 분들이 또 많은 이런 데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망신을 시키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그 홍대 청소 노동자분들, 뭐 저희도 방송 때 몇 번 다뤘는데 다시 또 관심을 저희가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소식들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뭐 오늘 그 고엽제 문제 또 밝혀진 사실이 있죠. 아까 12시에 그 뭡니까? 그 조사단 결과 발표한 것 같은데 내용이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오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거에 따르면 캠프 캐럴 대구 칠곡 외관에 있는 미군 기지에 고엽제 드럼통을 매립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라는 지금 보도가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도 이제 발암 물질인 청성면인가요? 이런 게 지금 이제 묻혀 있다는, 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를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실에서
밝혔고요. 이 고엽제 문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까면 깔수록 파면 팔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이제 지인들과 점심을 먹다가 그런 얘기도 나눴었는데 이게 흔적이 있으면 또 얘들이 이거를 어디로 벌써 빼가지 않았겠냐. 벌써 지금 얘기 나온 지가 지금 한 5월 말에 나왔으니까요. 지금 한 달, 지금 한 보름 돼가는 거죠. 이렇게 돼가는데 이거 어디로 빼돌리지 않았겠냐.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전에 묻었던 것도 빼돌렸다. 근데 그게 제주도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이 아이들이 아토피 발병률이 높은, 그래서 저희 뭐 주변 지인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다 아토피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심각한 문제다. 우리 국민들의 삶, 환경 이런 거와 직결되는. 그래서 정말 철저히 좀 진상조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고엽제 얘기 좀 이어갈게요. 부평 캠프머서에서 고엽제 매립규탄 기진의 조사 촉구 촛불 집회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동안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이 두 가지는 계속 비가 와서 원래 제가 금요일마다 오기로 했었는데 유지하고 각 단체마다 음성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저희가 최종 결정이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미루어서 7월 말 정도에 나는 걸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7월 말 여러분들이 휴가 갔을 때, 국민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가족들이 휴가 갔을 때 고엽제 관련된 그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거라고 예정을 좀 하고 있고요. 이란 욕은 다 써오셨군요. 루킹 싸가지 베리버치 더 듣자. 예. 오늘 실컷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 둘 셋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입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하나 둘 셋 넷. 예, 8박자 구호입니다. 자, 우리 아까 하신 거 있죠? 자, 아니요, 이영규 위원장님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는 진짜 17동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거든요. 스물스물 그 능독성 독극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내가 우리 아이가 먹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랑 친한 이웃 중에 한 분이 내년 2월에 이사를 가시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왜 이사를 가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정말 건강 염려증이 있다. 정말 여기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본인 신랑하고 얘기를 하고 시댁하고도 얘기를 해서 내년 2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땅값이 오를 것 같아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아이를 둘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에서 좋은 것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물려주고 싶습니다.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각 단체별로 또 이제 계속 그 주간에 이렇게 좀 잡아서 서명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앞에 자리가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글을 써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저희가 여기 쪽에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렇게 세로로 써달라고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지금 이제 부천에서 그 부평이죠. 아, 부천이랍니다. 부평의 캠프멀서에서 그 미군 기지에서 이제 그 고엽제 문제 가지고서 농성과 이제 집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칠곡에서도 지금 이제 시민들이 직접 그 미군과 이 정부 당국의 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면서 지금 뭐 지금 한 40, 50일이 지났는데 대체 한 게 뭐가 있냐라며 직접 민간 차원의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우리가 나서겠다 좀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미군 기지 이 고엽제 문제를 가지고 매일 그 뭐 캠페인이라든가 집회 이런 걸 좀 개최하고 있고, 지금 부평, 뭐 부천 이런 데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가 9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국민들 그냥 두고 갈 문제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주변에 고엽제에 노출돼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또 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 후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또 이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삽이라도 하나씩 들고서 미군 기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땅에 지금 삽이라도 들고 그냥 한 삽뜨기 운동이라도 좀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 고엽제 문제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창 뉴스에 묻혔지만 또 이 추정 60분에서 고엽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좀 멘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평창 뉴스에 묻힌 추정 60분 고엽제 파문 진실 못 보셨죠?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미군 기지 오염 실태 진짜 고생 많이 하신 제작진의 노고가 빛난 프로그램. 네, 그래서 이거 기회 되시는 분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지금 KBS 홈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잠깐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 고엽제 파문의 진실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 이 퇴역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의 증언 이후 일파만파 확산된 이제 고엽제 파문. 자, 미국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뿐 이 진실을 추적해 본다 해서 미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미군 기지 안전한 곳은 없다. 오염은 미군이 시키고 책임은 우리가 지고, 고엽제 이대로 묻혀질 것인가, 이런 좀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뭐 네티즌 분들이 지금 이제 이거 관련한 반응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한번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는가. 지금 고엽제 문제가 뭐 지금 한참 막 거리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들고 좀 나와야 되는 시기 아닌가, 이제 슬슬.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뭔가 또 이게 계속 그 터지는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또 이 고엽제 문제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소개해 드릴게요. 네, 뭐 보수 세력들 뭐 요새 뭐 좀 자기들끼리 또 요새 분열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와 이제 이 김영삼. 네, 이 참 이분 대단하신 분인데, 이명박 그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뭐 다들 그랬죠. 설마 김영삼만 하겠냐. 소위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이 사람들 에게서는 김영삼은 이제 뇌가 없는 대통령이라고 빌릴 정도의 아주 심각하게 좀 생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한마디 하셨어요. 뭐 한마디 하셔가지고 이 보수 진영에서 이제 못 참겠다며 우리 고엽제 전후회 분들이 이제 YS 규탄위의 상도동 직결을 이제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한나라당이 얼마 전 전당대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이제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이제 예방하러 간 거죠. 예방하러 간 건데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그 비판한 겁니다. 예. 비판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파문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전에는 박정희 등이 쿠데타한 X들이 외국 정상들이 안 왔는데 그죠? 박정희 때는 안 왔다 이겁니다. 예. 쿠데타로 이제 이 돼가지고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서는 오려고 난리가 났다. 예. 이러니까 이제 그 조갑제 보수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아주 보수 꼴통 농객입니다. 예. 별로 뭐 참 이분도 머리 별로 제가 보기에는 든 게 없는 분인데 예. 그래서 조갑제가 또 엄청 이 내용을 가지고 비판 깠습니다. 소위 좀 저렴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이 고엽제 이 가스통 할아버지들 지금 고엽제 전후회분들 여기 가실 때가 아닌데 지금 제가 미치겠습니다. 미 대사관 미군 기지 앞에 가서 가스통 들고 지금 시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분도 글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소식이 하나 올라가지고 네 간단하게 이제 그 아까 그 트윗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흥미로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 좀 빨리 제발 좀 부탁입니다. 고엽제 전후회 할아버지들, 네,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에요. 그죠? 미군 기지와 미 대사관으로 힘있게 진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해드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참 인생 삶인 자체가 거짓말, 가짜, 뭐 이런 겁니다. 한나라당과 이제 뭐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세훈 또 서울시장이 이제 이거 또 머리 아픈 또 얘기인데요. 무상급식 서명 이제 또 한참 받았잖아요. 무상급식 반대한다고 막. 근데 이게 또 가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란과 관련한 트윗 멘션 좀 보실게요. 자, 오세훈의 무상급식 투표 수상한 서명 4,000건씩 나와 연달아 똑같은 필체. 좀 제발 좀 이런 거 할 거면 티 안 나게 하든가. 왜 이렇게 티 나게 해요? 그죠? 또 심지어 민주당 쪽 가족 명의까지 도용했다고 해요. 이민 간 사람 이름도 넣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이제 조사해야 된다 했더니 해피마이님께서 이 기사에 대해서 하는 모양새가 어쩜 쥐가트 신지들 이렇게 또 이 알티멘션을 날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고 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한나라당은 근본 자체가 안 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그 정당에 대해서 행여나 조금의 이런 뭡니까 기대, 일말의 기대도 좀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런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또 오세훈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실까요? 무상급식 채택되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뭐 정치적 책임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물러나야겠죠. 자기가 잘못된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애들 밥을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에 써먹는 나쁜 인간이라는 엉아사자님의 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기 쳐먹고 있는 거죠. 무상급식 반대. 이게 지금 위키트리인데요. 잠깐 보실까요? 몇 가지 멘션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이제 이 위키트리 기자가 직접 갔는데 송파구청 가가지고 500인의 서명 용지를 직접 열람해 봤는데 500장 명부부터 3장째부터 동일인이 작성한 서명 6장이나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많게는 20여 장이 동일 필체로 같은 아파트 같은 거주에 사는 사람이 대필 서명으로 된 거 보인다. 특정인이 할당량을 받아서 개인정보 도용해서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투표 명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있는 서명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 장 한 장 힘든 일이라고 해요. 참 이게 미칠 노릇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80만 명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일지. 이게 정말 이 서명을 받았다 한들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겠죠. 그죠?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집단. 한나라당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요 정도 소식 가지고 시사유감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뭐 평창에 온 국민이 지금 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평창도 평창이지만 국민들의 민생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권방송 시사유감에서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진짜 시사 이슈에 대한 여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가지고 공정한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방송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사유감 19회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요,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시사 이슈들에 대한 이제 촌철살인 같은 트윗 멘션이나 페이스북 멘션, 그리고 UCC 이런 것들을 제보를 받고 있으니까요. 6.15 주권방송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 이런 데로 멘션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또 많이 쉬시겠죠? 금요일 이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국민들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애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